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워닝콜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워닝콜딩스의 주가도 사실상 이제 조정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쏠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시는 워닝콜딩스 주주분들도 2026년, 이제 2025년에 못 챙겼던 수익을 2026년에는 원 없이 마대자루로 다 챙기시는 그런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닝콜링스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CES 관련해서입니다. CES. 안 그래도 지금 워닝로보틱스가 이제 CES 불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노이즈가 좀 생겨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CES에서 공개하는 새로운 로봇손이 어떠한 손이냐, 스펙이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어떠한 호재를 품고 있느냐, 어떠한 시그널을 품고 있느냐,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워닝콜딩스 주가가 음봉이 아니라, 오늘 로봇주 다 조정 나왔잖아요. 다 현대모백스도 조정이 나오고 했는데, 얘만 지금 플러스거든요. 얘만. 자,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반영을 안 시킨, 미반영시킨 가치가 아직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미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절대 작은 호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워닝로보틱스죠. 워닝로보틱스의 CES 부스가 정해졌습니다. 9562번. 이 자리라서 부스가 정해진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지금 CE에서 순서가 이래요. 참가 신청을 하면은 이제 주관사 측에서 전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인을 해준 다음에 부스 위치와 번호를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워닝로보틱스가 여기까지는 이제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부스 번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이미 전시자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 아직 안 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면은 이 심사 과정에서 그냥 빠그러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로봇 하드웨어잖아요. 로봇 손 같은 이 전시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심사 기준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물 시연할 수 있느냐, 안전하느냐, 전력 통신 이거 계속해서 끊김없이 주고받고 하느냐, 물류 반입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깐깐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불발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불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제 어떠한 경우냐면 회사 파산 이제 나고 법적 이슈나 수출 반입 문제, 치명적 안전 문제 또는 천재지변 요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철회, 불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워닝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신뢰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철회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워닝로보틱스가 독고다이로 로봇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파트너인 메타와 같이 만들어요. 워닝로보틱스가 우리 철회하겠습니다. CES 그냥 우리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한테도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참가 자체도 불이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손해는 막대하게 떠안으면서 CES를 이제 뭐 참가 불발이 된다. 이건 좀 지금 워닝로보틱스의 구조를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부수까지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정해진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는 굳이 워닝로보틱스가 이러한 리스크를 다 떠안고 그렇죠. 이거 만약에 철회한다. 우리 참여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메타가 이제 같이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저는 이거 같아요. 워닝콜딩스의 주가가 좀 내려가길 바라는 그런 세력들의 음모가 좀 더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ES에서 공개하는 새로운 로봇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3G로 이제 3G가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이 3G가 4G까지 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3, 4G 이렇게 유연하게 확장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제 equipped with 16 프레주어 센서 즉 16개의 촉각 센서가 그대로 탑재가 돼요. 근데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캔버스와 이더넷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적은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답지가 여기에 있어요. 캔버스와 이더넷.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센서의 위치까지 바뀌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결국 그러면은 CES에서 공개하는 로봇 손 자체가 이걸 봐야겠죠. 뭐다? 그 전에는 연구실에서 머물렀지만 이제는 상용화 수준까지 근접했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주주분들과 이 퍼즐 조각 좀 하나만 좀 끼워놓고 가시죠.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배터리 주식입니다. 2차 전지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주식이 뭐 그냥 단순한 2차 전지는 아니에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자력 쪽, 이 핵 쪽에 지금 속합니다. 2차 전지인데. 그래서 이제 핵 배터리라고도 하고 원자력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익홀딩스처럼 거래량을 수반시킨 상승이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퍼즐 조각 하나만 좀 맞춰보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로보틱스가 CES에서 보이려고 하는 로봇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기존 알레그로엔드 대비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어떻게 됐느냐, 크게 세 가지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촉각 센서 밀도와 위치입니다. 기존에는 알레그로엔드에 이제 이 촉각 센서가 손 끝에만 탑재가 됐었는데, 지금 이번 CES에서 보이려고 하는 새로운 알레그로엔드, 뉴 알레그로엔드는 손 전체적으로 분산 촉각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손 끝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손 끝에만. 근데 이번 CES에서 보이려고 하는 지금 로봇 손은 보시다시피 손바닥이라든지 뭐 손 사이드 쪽, 그리고 이제 손끝 다양하게 16개의 촉각 센서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좀 더 정교하게 촉각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이전보다. 그 전에는 손끝으로만 이 구간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손끝에만. 근데 이번에는 손바닥까지 이 촉각 센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촉각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이게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이게 이제 캔과 이더넷 적용이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의미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공장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사고 없이 운영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동시에 AI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번 CES에서 공개하는 캠 플러스 이더넷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상용화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상용화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캔이라는 게 캠퍼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의 ECU가 다 탑재가 되죠, 여러분들. ECU. 엔진에 이제 ECU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자동차의 엔진에서 ECU 센서가 하는 역할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즉각적으로 이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에 들어가는 캠퍼스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즉각 반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절대 안 끊김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즉각 반응 그리고 이제 절대 안 끊기게 잡아주는 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손에서 지금 이 캠퍼스가 하는 역할이 힘이 너무 세버리면은 줄여줘요. 알아서. 인식을 해서. 그리고 미끄러짐이 감지가 되면은 바로 보정을 시켜줍니다. 충돌 위험이 일어날 경우에는 즉각 멈추게 바로 판단을 내려버려요. 즉 사고를 안 나게 하는 반사신경이 바로 이 캠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더넷 같은 경우는 또 뭐냐? 이더넷도 봐야 되는데 이더넷은 고속 데이터 통신, 고속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겨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더넷은 지금 알레그로 핸드에서 어떠한 지금 역할을 하냐? 촉각 데이터. 이 촉각 데이터가 기록이 쌓여요. 그러면은 어떠한 기록이 쌓이냐? 실패 직전의 압력 패턴. 아, 이때는 좀 더 압력을 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때는 좀 더 살살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 그리고 뭐 미끄러짐 순간의 분포. 이런 거를 사실상 AI가 분석을 하고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을 바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가 경기 끝나고 비디오 돌려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이 하나만, 캠퍼스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잘 움직여요. 반사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잘 움직여요. 운동선수처럼. 태권도 선수처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배우질 못해요. 아주 잘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더넷만 있으면 캔이 없고 오히려 이더넷만 있다라고 하면은 기록은 남아. 꾸준하게 기록은 남지만은 현장 대응이 느려요. 근데 지금 알레그로 핸드는 이 두 가지를 한 그릇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배우는, 내가 작업하면서 실시간으로 배우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정제된 경험, 순도 높은 고순도의 데이터를 끊김없이 생산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학습의 질이죠. 과연 이거를 학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로봇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쓰레기 데이터들도 많이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슬리피지 같은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학습의 질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 다 지금 해준다라는 거예요. 잡아주게. 그래서 지금 연구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USB라든지 전용 인터페이스로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실시간 제어와 학습 분리를. 연구용에서는. 근데 지금 CES에서 보이는 캔 플러스 이더넷이 적용된 알레그로 핸드는 사실상 이거는 상용화 직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공장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사고 없이 운영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동시 학습 가능하다. 즉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결과 철학이에요. 결과 철학. 자, 지금 현대차랑 삼성전자는 우리는 20만 킬로미터를 뭐 100만 킬로미터를 풀로 이렇게 운행을 해도 고장나지 않는 엔진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00만 킬로미터를 가는 과정에서 운전을 잘못해버리면 이게 원인이 되겠죠. 운전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다 그냥 때려 박으면 고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삼성이 원하는 것은 요건데, 결과적인 부분인데, 워니콜링스의 알레그로 핸드는 이게 원인단에서 사고가 나지 않고 이 목적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게 더 견고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인 철학부터.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연구용이
선전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인데 이제 해라. 근데 CES에서 발표하는 게 메타와 코디벨롭 전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랑 같이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메타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ES에서 발표하는 뉴 알레그로 핸드는 단일 고객용이 아니라 지각 데이터 레이어를 염두에 둔 구조기 때문에 우리 믿고 이거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원익홀딩스 주가에 있어서 구조가 이제는 테마가 아니에요. 구조 위치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CES가 중요하고 절대 적은 호재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자체가.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전에는 그냥 뭐 좋은 손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타가 이번 CES에서 우리가 보증할게. 우리가 보증하고 문제 생기면 나한테 말해. 대신에 너는 그냥 쓰기만 해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잠깐 좀 보시면은 샤르파라고 샤르파. 이 샤르파가 이제 그 싱가포르 쪽의 로보틱스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로봇손이 아시겠지만은 로봇 손에 눈알이 달렸어. 로봇 손에 눈알이 몇 개가 달렸어요?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주주분들이 소통방에서 많이 질문 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 손에 눈알이 100개가 있으면은 물건을 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을 쥐게 되면은 이 눈알은 즉시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못 봐요. 물건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버리니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장식용이에요. 눈알이 장식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고 이게 더 학습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이제 뭐 이 물건 잡는 거 더 잘 인식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니까는 사실상 장식용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개예요. 촉각 센서가 여러분들. 16개라는 것은 이게 뭐 유일은 아니지만은 따라오기도 벅차다라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는 있어. 근데 과다출혈이야. 원익홀딩스와 링 안에서 UFC나 레슬링처럼 링 안에서 원익홀딩스랑 싸우려면은 일단 경쟁사들은 피를 많이 흘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돈 주고도 못 사요. 돈을 쓰더라도 확정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도 이제 원익홀딩스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혼자 생각하시고 이제 뭐 네이버 종토방 보시면은 약간 좀 내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킬 준비입니다. 더 오를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킬 준비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면은 자, 이 조정이 구조가 깨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먼저 선점을 합니다. 이 자리만 안 깨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와.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조건이 회복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즉,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다칠지. 이러한 부분들만 소통방에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증권가 5인 체제이기 때문에 5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리젝트, 거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런 이거 이제 메시지로 못 내놔요. 여러분들. 이거는 5인이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대차 뭐 액추에이다 뭐 요런 거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CES 가는 게 그 뭡니까? 원익 로보틱스랑 우리나라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연결고리가 CES에서도 잘 이루어지는지 봐야 돼. 근데 CES는 사실상 이제 협업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기술력 올렸는데 너 나랑 할 거야 말 거야. 이거를 과감 없이 지배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가적인 호재도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떤 그런 호재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통해 가지고 제가 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차트와 호가창이 맞아요. 여러분들. 차트와 호가창이 맞는데 얘가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더 갈 것이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점을 소통방에서는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바로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예,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원익홀딩스의 정보, 이 가치는 이제 CES 공개 이후에 원익 로보틱스 비정상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고, 그럼 원익홀딩스 주가에 어떻게 귀결이 될 것인지, 요거까지. 원익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익이 원익홀딩스의 지분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몇 프로 저평가됐어요? 얘 오늘 얘가 화요일 날에 상한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50%나 지금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틈새 전략도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다 여러분 걸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